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침 저 건너편에 김경수를 구하겠다고 조문회기들이 모여 있는데, 마침 제가 준비한 주제가 김경수 판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판결입니다. 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사이버 살해를 시켜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구속은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한 것은 바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방어적 차원의 정당한 댓글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당한 그 방어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댓글 작업을, 그것을 마치 김경수가 한 댓글 조작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재판부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하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개수는 8,800여 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김관진 장관의 그와 같은 댓글 작업 지시가 기본적으로 국방의 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 20조에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적폐청산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항소심에 가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김경수 일당이 한 댓글 조작은 어떤가? 일단 주체부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거의 범죄 조직 수준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그런 집단들이 이 댓글 조작 작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에 있는데 1, 2층을 다 빌려서 그 댓글 공작 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와 그 다음에 그게 거의 상주에서 일을 하는 사람, 주로 야간에 상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20명 내지 30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의 1년 넘게 이걸 유지하는 동안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누군가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제공해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댓글 조작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개 국회의원인 김경수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윗선이 있다, 분명히. 그 몸통이 자금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몸통을 우리가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김정숙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검 요구는 굉장히 정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이, 왜 이번에 민주당이 김경수 지키기에 나서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김경수 판결문 분석, 그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하지 않나, 시사 콘서트를 한다고 하지 않나, 온갖, 제 이름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그런 발작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역으로 윗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수가 만약에 몸통이었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움직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수의 윗선이 김경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 말씀으로 드리자면 김경수 입막음이라고 봅니다. 입막음. 저는 김경수가 이렇게 가다간 나 혼자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내 윗선을 불 수도 있죠. 바로 윗선을 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김경수를 위해서 뭐 보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김경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김경수를 달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 동지들께서도 그렇고 김경수에 대한 처벌 요구가 훨씬 더 높죠. 그렇다면 오히려 김경수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 나도 살자 그러면서 윗선을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또 방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서 특검을 의법 특검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재판부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부가 특검이 자신감 있게 김경수 그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자신 있게 김경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해찬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음습한 이야기죠. 이해찬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석을 정상적인 법원이면 보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럼 뭐 비정상이면 안 시킨단 말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석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보석이 되는 순간에 김경수의 신변에 어떤 이상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에게 감히 조언합니다. 절대 보석 신청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감옥에서 재판 성질이 받고 그리고 빨리 윗선, 몸통 이걸 빨리 재판정에서 증언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내려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